지구의 근황 함민복. 나무를 기억한다. 사람들 가슴에 늘 푸른 붓이 되던 나무를 사랑한다. 어디서 보나 등은 없고 가슴만 가진 나무를 추억한다. 바람 불 때마다 여린 식물의 뿌리를 잡아주던 나무를 애도한다. 꿈의 하늘을 향해 서서히 솟아오르던 녹색 분수. 나무가 산다. 사람들 마을에 사람들처럼 줄을 맞추고 그 길, 그 공원의 벽조에 맞춰 나무가 산다. 아황산 가스가 질주하는 쾌쾌 나무가 산다. 기름진 시멘트산의 잡초처럼 나무가 산다. 성장력 왕성한 시멘트국의 볼모로 잡혀온 자연국의 사신처럼 나무가 산다. 시멘트가 덜어 나무로 푸른 문신을 새긴다. 시멘트가 나무 반지, 나무 목걸이를 하고 뽐낸다. 시멘트가 나무를 다스린다. 가로수 혹은 담장, 그 푸른 시멘트에 넥타이, 철커덕. 가로수 혹은 담장, 시멘트가 자신의 목을 처단하는 푸른 오랏줄. 지구의 사지가 빳빳이 굳어진다. 하늘은 맑았지, 햇빛은 따뜻하지. 산은 파랗지, 저렇게 시냇물은 느르지. 그리고 저 풀들은 아주 기운 있게 자라지. 그런데 우리들은 그 속에 앉았구려. 아이고 좋아라. 1917년에 발표한 이광수 소설 무정의 한 구절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하늘은 뿌옇고 날씨는 제멋대로이고 산은 길을 낸다 골프장을 만든다 해서 막 망가지고 시냇물은 물고기조차 살 수 없게 오염되고 풀은 제초제에 비실비실하고 우리는 날마다 농약과 화학 첨가물이 가득 든 먹을거리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지구의 근황이란 시에서 화자는 꿈의 하늘을 향해 서서히 솟아오르던 녹색 분수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애도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기억한다, 나무를 사랑한다, 나무를 추억한다, 나무를 애도한다. 애도한다는 죽음을 슬퍼하다라는 의미로 시 속의 화자가 사랑하던 나무는 이 세상에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속 가로수들을 보며 시인은 아황산 가스가 질주하는 곳에서 퀭퀭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시 속 녹색 공간 조성으로 심어진 나무들을 보며 시멘트국의 볼모로 잡혀온 자연국의 사신에 빗대어 표현하며 우리들의 도시는 나무가 자라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나무 반지, 나무 목걸이를 하고 뽐낸다 라고 말하며 나무를 도시의 부속품처럼 형성화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둘러싸인 이곳은 나무가 자라기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시멘트가 나무를 다스린다고 말하며 시멘트가 오랏줄처럼 지구의 목을 차단하고 있다고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구의 사지가 뻣뻣이 굳어진다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릴 적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책을 읽은 기억에 나무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느껴왔습니다. 나무를 바라볼 때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만 도로가에 서 있는 나무를 볼 때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 할 나무가 가지를 모두 잘리우고 몸에 동치만 남아 길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내 마음도 황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게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시간이 온 듯 합니다. 시멘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나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살길 소원해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 풍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녁 무렵에는 불빛에 반사되어 제법 아름답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풍경은 유독 서울 하늘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도시의 일반적인 풍경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오늘도 역시 갑갑한 풍경을 보면서 들어오다 문득 지난해 한 TV 환경 스페셜이란 프로에서 다룬 춘천 지역 숲의 고사를 생각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 지역의 나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사람들도 유독 기관지염과 천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춘천의 상징으로 여겼던 안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안개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서울의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던 스모그가 밤새 바람을 타고 춘천에 몰려와서 안개와 만나 오염물질 덩어리가 되어 이 지역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졌을 때보다 안개처럼 물방울로 엉켜있을 때 인간이나 환경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태백산맥에 우거진 숲이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황폐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해 말라 죽은 나뭇잎들이 몇 년 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낙엽의 세포 조직에까지 침투한 오염물질 때문이죠. 나뭇잎이 썩지 않으니 토양의 황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입니다. 모든 유기물이 죽어서 토양 속에서 무기물이 되고 이것이 다시 거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생명의 순환고리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이런 일이 낙엽에 국한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첼 카스는 침묵의 법이란 책에서 체내에 축적된 화학물질의 양은 작은 생명체에서 큰 생명체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는 생물 농축 현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반복될수록 유독물질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잔류량을 늘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독물질의 대부분이 화합물들인데 이것은 물에서는 녹지 않고 동물의 지방에서 녹기 때문에 체내에 계속해서 쌓이기만 한다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사실은 식물은 먹이사슬의 최하층부를 구성하고 있고 인간은 최상층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떠올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춘천 지역에서 이런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는가? 숲이 황폐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기관지 계통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환경오염으로 인한 결과가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때야 비로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땅마저 생명의 순환이란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죽어서도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썩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이죠. 오염물질의 생산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냐는 식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이제 어느 한 지역적인 상황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부지불식의 우리의 코앞에서 생명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상황을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오롯이 무엇도 가공되지 않는 자연의 지구의 땅에서 나무와 인간이 함께 꿈의 하늘을 향해 영원히 솟아오르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실현되는 미래 공간은 우리에게 먼 미래일까요? 지금쯤 우리는 지구의 근황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민복의 지구의 근황 해설을 맡은 내레이터 박현애였습니다.